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독립군들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 바로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의 글에는 단군이 명시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투철한 역사학자인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사관이 한반도 안으로 반도사관을 자꾸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독일 철학자가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 동양사상의 종주국이다. 2000년간 단군 시대가 있었고 완전 무결한 평화 정치를 폈었다. 그래서 이 천부경 이걸 너무 좋아했다 그럽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설명하시는 분이 쭉 얘기를 하시니까 꼭 그 링크를 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채호 선생님의 글에는 지난번 마한의 그 위치를 잘 보세요. 그거는 중국과도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은 상당히 그 역사학자로서 그렇게 독립운동가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한 차례의 단절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중국사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일제사관이라고 그러지 말고 대일항쟁기라고 그래주기를 바란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은 임시정부를 통해서 어떤 계속적인 연속적인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환빠라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유시민 씨류 또는 리버럴한 진보층에서는 굉장히 그 한국의 역사 의식 이런 거를 굉장히 폄훼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역사 의식이 투철해야만 앞으로 한국민들이 좀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현 프란시스 교황은 그 여러분들이 신을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이제 포섭해서 하나의 다 포섭하자 이런 쪽으로 갔었죠. 그래서 그렇게 포섭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엄 목사,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를 1981년도에 만나서 굉장히 뭔가 통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의 그 카톨릭에 대한 유화 정책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서 빌리 그레함은 동성애까지도 인정하자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개신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윌리엄 왓슨이라는 사람 또 데이비드 맥코넬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푸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밑에서 참모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푸메 중에는 아덜리 멜로리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래 나 어쩔래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놀랍게도 제시 잭슨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몰몬교 창시자인 브리검 영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조셉 스미스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인 창시자 러셀 이 사람도 푸메였고요.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창시자 에디 부인이라는 사람도
품해였고요. 통일교의 문선명도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달라이 라마도 품해 33도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거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중국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런 거 그렇고요. 최근에 부상한 사이언톨로지스트들 그런 경우도 역시 품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자국 중심의 그런 단군 사상을 얘기했을 때 그거는 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타당한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특히 천부경의 경우는 하이데거 그 철학자도 칭찬을 한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단군 사상 중심으로 한 어떤 것을 펴더라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조선일보에 대해서 그 사회부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었냐 하면 그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하기도 하고 퇴출도 시킨다. 김무성 같은 사람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홍석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조선일보와 그러니까 중앙 매스컴이 손을 잡고 뭔 일 못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선일보에서는 노무현의 죽었다라는 사건 시간보다 더 일찍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아시는 분은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의문사를 쭉 보면은요. 노무현의 죽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의 죽음 사고를 맨 처음에 접했다는 레지던트 의사가 의문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좀 이상한 거죠. 뭔가 구린 게 있죠. 뭔가 가리는 게 있다는 것이죠. 노무현이 살아있을까요? 뭘 가릴까요? 이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2010년 이명박 당시 국민은행 100조 원 증발 사건이 있었다는데 그 당시 전산 팀장이 의문의 자살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의 조카 사이도 자살을 했고요. 이명박의 수족이던 김병일이라는 사람도 홍콩에서 자살을 했고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부회장 CNK의 부회장도 의문의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에 굉장히 많이 그 돈을 국세를 가지고 뭘 개발을 많이 한 것이 이명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리베이트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현장 직원이 자살했다는데 국민은행과 상당히 많이 얽혔었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14년에 1월 달에 광우병 위험성을 알린 박상표 수의사가 의문의 자살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숭례문 보건 검증을 하던 교수가 또 유언장을 쓰고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명박 하면 숭례문을 불탄 거 기억하시죠? 그것이 어떤 사인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원인데요.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명박 때 투신 자살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비리를 캐던 사람이 전현희 의원 남편이었다고 그래요. 판사. 네. 근데 대형 트럭에 의해서 사고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사고사가 많은 것은 이명박 시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박근혜 시절에는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박근혜 시절은 또 중요한 세월호 침몰 사건 기획살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원고 강모 교감님이 야산에서 의문의 자살을 하게 돼요. 뭔가 이상한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의문사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유병헌이라는 사람도 의문사를 하게 되는데 2014년 5월 달입니다. 그리고 정윤회 건을 했다는 그런 최경락이라는 경위가 번개탄을 피고 자살을 했는데 친형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다고 주장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성완종 씨가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알려진 것은 2015년 7월에 국정원 해킹 사건 직원인 임모 과장이 마티스에다가 번개탄을 피웠다라는 것이 있었죠. 산으로 가던 차가 모양이 달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의혹을 가진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이 의문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의문의 자살사가 너무 많은 겁니다. 첫째, 버닝썬 수사를 하던 경찰관. 두 번째, 금융투자협회장이 그랬고요. 상상인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 그리고 또한 조진래 변호사 국회의원 자살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고요. 노회찬 의원이 투신 자살했다고 그러죠. 이건 의혹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정두환 씨가 자살했고 조국 수사 펀드 수사 참고인이 자살을 합니다.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거죠. 청와대 출신 민정비서관실, 검찰 출신 행정관이 또 자살을 하고요. 우한폐렴 담당자, 법무부 직원이 자살하고 그 유명한 윤미향 씨 쉼터소장뿐 아니라 첫 재판의 판사도 자살을 하고요. 박원순 시장 있고요. 이낙연 이번에 그 부실장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손혜원 의원 동생, 남동생이 필리핀에서 자살을 하고요. 비트코인 담당 간부가 자살을 하고요.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 투신 자살 건이 있고요. 변창훈 검사가 자살을 합니다. 이것은 국정원 댓글 수사 의혹에 대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목선을 타고 올라갔다가 자살이 아니죠. 타살이 됐다고 또 뭐 한참 시끄럽게 했죠. 그래서 이런 죽음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노무현에 대한 서거, 그 당시에 문재인이 근처 차에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정충재라는 사람이 또 같은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마무시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한국 사회가 위축되고 한국이 세계화 될수록 정상적인 그런 단계를 밟지 않은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저는 그 세계화를 한다는 세력이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고 그리고 많은 그 죽음의 그림자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